우리나라의 경우 4차에 걸쳐서 재난지원금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급 시기가 총선 전, 추석 전, 설 전, 그리고 4차 지원금은 다시 보궐선거 전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민심을 얻기 좋은 시기에 이 지원 조치가 발표가 되고 있고, 효율적이지도 비례적이지도 못한 재난지원금, 여당 정치인들이 놀이터로 생각해서 그런 것 아니냐. 우리 정부가 발표한 재난지원과 관련된 지원책들이 선거용 아니냐, 야당 기분 탓입니다. 야당이 소수파로 끼시는 국회에서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지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계 모든 선진국가에서 지금 다 강력한 재정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그분들 다 놀이터에서 놀고 계신 분들인가요? 미중위의 위기 속에서 확장적인 국가 재정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은 당연히 긍정합니다. 네. 하지만 여당 정치인들은 확장적 국가 재정의 역할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을 기화로 포퓰리즘, 매표 행위에 가까운 그런 행위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효율성과 비례성이 없을 때는 포퓰리즘이라고 저희들이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비례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의미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독일이나 영국과 같은 사례를 얘기를 하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독일과 관련해서는 독일은 락다운을 결정을 하면서 동시에 이 락다운에 대응하는 피해 보상책을 발표를 합니다. 락다운 3월 한 달 동안 락다운이 규제가 발표가 되니까 이로 인한 매출 감소의 피해가 4월에서 8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4월에서 8월 사이의 규모의 매출의 감소 비율에 따른 고정비 지원에 대해서 동시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업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을 하게 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데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쇄 조치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이 봉쇄 조치의 기간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따른 매출 감소, 이 부분에 따라서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을 하는 보상책을 발표를 합니다. 이렇듯 방역 조치와 상관관계 있는 피해 지원책이 함께 제시가 돼서 방역의 수용성을 높이고, 그리고 규제 기간 동안의 피해 지원 부분이 비례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4차에 걸쳐서 재난지원금이 발표가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급 시기가 방역 규제와 동시에 이 부분이 지급 시기가 결정이 된 것이 아니라 총선 전, 추석 전, 설 전, 그리고 4차 지원금은 다시 이 보궐선거 전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급 시기가 정치인들이 이 좋은 시기에, 민심을 얻기 좋은 시기에 이 지원 조치가 발표가 되고 있고, 지원 내용 또한 비례적인 것이 아니라 정액으로 1회 한해서 영업 제한 업소는 150에서 200, 영업 금지 업소는 200에서 300, 이렇게 정액으로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상공인들 그 영향 분석 평가에 따르면은 이 지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 이 53%, 그리고 지원에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30%를 넘고 있고요. 그리고 지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이유로 가장 크게 꼽는 것이 일시적인 정액 으로 실질적인 피해 지원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꼽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효율적이지도 비례적이지도 못한 재난지원금, 이런 재난지원금의 살포 행위는 여당 정치인들이 놀이터로 생각해서 그런 것 아니냐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합니다. 그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발표한 재난지원과 관련된, 또 코로나 대응과 관련된 지원책들이 선거용 아니냐, 야당 기분 탓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경우들 하든 간에 우리가 매년 선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매번 그 선거가 보궐선거든 지방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매번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혹시 정부 여당에서 이렇게 막 자기들 마음대로 나라 국간을 자기 호주머니 돈처럼 이렇게 나눠주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에서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지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소수파로 계시는 이 안에서 기분 탓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게 보지 마시고, 두 번째, 우리 정부 여당의
여당 정치인들의 놀이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세계 모든 그 선진국가에서 지금 다 코로나 관련 그 강력한 재정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그분들 다 놀이터에서 놀고 계신 분들인가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지금 뭐 행정부 추스리기도 바쁜 상황에서 무려 우리 돈으로 2,100조 경기부양책으로 이 돈 지금 풀겠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뭐 디즈니랜드에 놀러 오신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나라들이 지금 보면 프랑스만 하더라도 그 부채가 그 2019년 비해서 2020년에 17.6%가 늘었고요. 독일은 14.4%가 더 늘었습니다. 영국은 28%, 뭐 미국은 19%, 근데 대한민국은 3%.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나라가 놀이터로 삼았다고 한다면 다른 나라는 그야말로 뭐 디즈니랜드, 에버랜드 이런 데서 좀 놀고 있는 판이고 우리는 소꿉장난하고 있는 수준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 역할을 해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야당으로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어쨌든 그 기재부 관료들, 뭐 그다음에 그 정부 관료들 볼 때는 나라 국간 살림 생각해야 되고 뭐 정부 재정과 관련돼서 건전 재정 고민해야 되고 뭐 균형 재정 얘기해야 되고 하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요건 좀 분명히 타겟팅을 좀 다르게 해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100번 공감하고요.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그리고 그 경기부양을 위한 소비진작금 요건 다른 거예요. 우리 온 국민에게 뭐 예를 들면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씩 나눠준 적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경기부양을 위한 소비 진작금, 뭐 이른바 일본에서는 그 뭐 축하금, 격려금 이런 의미로 나눠줬다고 하는 거고요. 손실보상 방금 독일의 예를 들으셨던 거고 우리도 지금 빨리 준비하자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국가가 방역 명령 때문에 자기 장사를 못하고 영업에 손실을 봤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 보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진짜 새로운 사회가 왔다고 봐요. 완전히 다른 사회. 예를 들면요. 지난번 제가 말씀드리다가 멈췄는데 2차 세계대전 이전과 이후가 완전 달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국이 2차 세계대전 와중에 승전할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으로 베버리지 보고서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의 틀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갔습니다. 세계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스웨덴도 세계 대공황 시기에 그리고 미국도 세계 대공황 시기에 복지국가 그리고 사회보장 제도를 마련하고 그렇게 새로운 사회로 갔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회. 그래서 국민과 국가가 그리고 사회 공동체 전체가 새로운 딜, 새로운 협상, 그리고 새로운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한국도 새로운 사회 계약으로 전환해 나가야 될 때다. 그리고 한국판 베버리지 보고서를 준비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이 정규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래서 뭐 대규모다 이런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고 사회 구성 전체도 다르게 봐야 된다. 우리는 이른바 뭐 코로나 이전 BC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비포 코로나. 그런데 이제 포스트 코로나서 뭐 PC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완전히 다르게 WC 위드 코로나. 항상적으로 방역에 대한 어떤 책임감, 위협감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자칫 우리가 여기서 땜질식으로 조금씩 돈 마련해서 그냥 이렇게 나눠주고 그냥 이렇게 땜빵하는 식으로만 땜질식으로만 이렇게 가게 되면 한국 전쟁 이후에 사회 격차가 나눠졌듯이 97년, 98년 IMF 이후에 우리 사회가 더 양극화됐던 사회로 갔듯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 사회가 더 불평등한 사회로 갔던 것처럼 또다시 이 초격차를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갈 거다. 그럼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감한 재정 투자 그리고 과감한 새로운 사회 시스템 등에 대해서 정치적 합의, 사회적 합의를 해낸다는 의미에서 정규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뭐 단순히 그 재난지원금 몇 푼 더 하고 뭐 국민에게 선별적으로 줄 거냐, 보편적으로 줄 거냐 이런 논쟁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가 왔다고 생각하면 새로운 대응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네, 정규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주 거대 담론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거대 담론 동의합니다. 그런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없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세균 총리 방역 당국의 책임자로서 재정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비례적인 집행을 하지 못해서 이런 손실 보상법까지 꺼내드는 이런 상황까지 맞이를 했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조 7천억 원의 보편 지원금을 살포를 합니다. 살포를 하는데 이와 관련된 상환 계획이 14년에 걸쳐서 상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환이고, 그 상환에 있어서 제대로 상환할 수 없게 되자 빚을 내서 다시 빚을 상환하겠다라는 그러한 계획까지 경기도가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 이와 관련해서 책임 있는 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임기가 내년 6월에 끝나는데 무려 14년에 걸친 상환 계획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보편 지원금 살포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단 한마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에 없는 부분이라고 가장 먼저 꼽고 싶고, 그리고 또 꼽고 싶은 게 4차에 걸쳐서 지난해 추경이 있었습니다. 4차에 걸친 추경에서 공통적으로 없었던 것, 꼼꼼한 지출 계획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심한 심사 없었습니다. 이러한 꼼꼼한 지출 계획과 세심한 심사가 없다 보니 초래된 논란 잘 기억하실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성 예상 띄워넣기, 그리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전국민 통신금 2만 원 지원과 관련된 논란. 이 통신금 지원과 관련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당시에 인천의 라면 형제 사건을 보면서 네. 우리 통신지원금 안 받을 테니 보다 어려운 계층에 필요한 지원을 해달라라고 계획된 지출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없습니다. 없는 것을 먼저 채워야 하는 것을 좀 상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뭐 이렇게 역사 얘기를 계속 많이 하게 되는 자리긴 한데, 마샬 플랜이라고 하는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그 거의 뭐 엄청난 규모의 그 경제 원조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한국 돈으로 한 145조 정도가 3년 동안 그 들어갑니다. 130억 달러 그 당시 돈으로요. 그 당시 대한민국에 대한 원조가 뭐 한 3억 달러에 그쳤던 걸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게 서유럽에 이제 갑니다. 그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부흥기, 이걸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계속 미중유의 사태다, 뭐 초유의 사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만 고민하시면 안 된다. 정말 정부에게 실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1차 지원금 지급 전에 정치권의 논란이 보편과 선별로 정치권의 논란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보편과 선별의 논란보다 중요한 것이 앞으로는 피해 지원에 대한 계속적인 요구들이 있을 거고 이에 대한 역할을 해야 할 텐데 피해 사실을 조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 이 시기에 우리가 피해 사실과 관련된 조사를 위한 그런 체계를 만들고 피해 사실을 좀 조사를 해서 앞으로 방역 수칙에 따른 피해 지원이 나갈 때 이 피해 사실을 기반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1차 지원금 지급 이전에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가지고 정치적 논쟁을 하고 있을 때 저희들이 그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어제 개원 연설에서 국회 코로나 특위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코로나 특위를 만들어서 피해 사실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피해 지원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론화와 동시에 제도적인 뒷받침을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 중에 이제 그 손실보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손실보상 관련된 법안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걸 매출 기준으로 할 건지, 그러니까 이후에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뿐만 아니라 뭐 또 다른 코로나, 뭐 또 다른 방역 비상사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 이제 멈춤을 이제 행정명령을 내렸을 때 어떻게 그걸 보상할 거냐. 지금까지 그 법이 미비했는데 그 법을 이렇게 마련하는 과정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합의를 해서 이게 매출 기준으로 할 건지 아니면 영업 이익 기준으로 할 건지
이런 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뭐 국세청이 파악하는 나도 뭐 단순한 그 세금 관련 자료 파악만 취합해도 충분히 일단은 가능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그 부분은 이제 논의를 통해서 마련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과학적, 합리적 다 좋고요. 그렇게 마련해서 저는 아까 그래서 속도전 빨리 해야 된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빨리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손실보상 등등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후에 제도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면밀하게 논의하고 제도를 준비해 나가자. 다만 요것 말고 자꾸 헷갈려서 섞어서 쓰시는데 온 국민에게 나눠줬던 온 국민 재난지원금, 이게 저는 그 재난지원이라고 쓰면 안 된다고 봐요. 그건 재난지원금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소비진작금, 경기부양을 위한 소비진작금이라고 분명히 제가 성격을 말씀을 드렸고, 그와 관련해서는 또 이것을 언제 어떻게 나눠줄 거냐라고 하는 고민은 사실은 또 별도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자고 말씀드렸는데, 방역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 백신 때문에 고통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국가가 백신에 대해서 투자하는 시스템도 만들고 재정도 준비하고 또 공공의료 전담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전담병원 만들어야 되고 의료인 인력도 만들어야 되고, 이거 한두 해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한두 푼으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 온국민 소비 진작책과 관련해 가지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이해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온국민 소비 진작책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게 소비 활성화라는 부분이 방역 수칙과 상충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고요. 소비 진작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소상공인을 돕고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 대책과 상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 자체가 잘못 설정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소비 진작책과 관련해 가지고 온 국민 그 지원금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온 국민을 지원을 해줄 범위에 규제로 인한 피해로 인한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원칙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규제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규제로 인한 불편에 따른 답답함, 이 부분과는 구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온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동일시해서 규제로 인한 답답함, 규제로 인한 피해, 이 부분을 같이 국가가 취급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말씀 중에서 또 자꾸 이제 이렇게 섞어서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 이른바 경기부양을 위한 소비진작은 재난지원과 다른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해봤던 거 관련해서 KDI 보고서를 참고를 해보면 긴급재난지원 관련 지급했다는 업종별 매출액 증대가 얼마나 있었느냐를 보면 준내구재,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그 준내구재 같은 경우는 이제 가구, 서점, 문구, 안경, 의류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필수재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대면 서비스업이, 그다음 음식업이 제일 사실은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소비자들이, 국민들이 아는 거죠. 이게 자꾸 대면 가고 이렇게 하면 불편하고 방역 문제에 대한 그 걱정이, 감염에 대한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사회를 이렇게 구축해 나가는 소비 형태를 만들어 나가려고 그러면 저는 비대면, 온라인, 주문이 가능한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위한 소비진작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지난번처럼 그냥 포인트로 카드에 넣어서 카드를 들고 가서 직접 지급하고 하는 것은 골목 자영업자들을 좀 돕자라고 하는 의미였는데, 우리 동네 자영업자 돕자는 의미였는데 실제로 그런 효과가 많이 얻어지지 못했다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방역과 관련한 부분 당연히 여기에 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